안녕하세요. 한 달 사이 2억이 뛰었답니다. 집값 바닥을 찍었냐? 집주인들이 캐제를 부른답니다. 이런 개소리를 앞으로도 계속 들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집값 하락은 이미 대세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헬리오시티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바깥에 붙어있는 종이 쪼가리 몇 개하고 공인중개사하고 얘기 조금 나눠보는 걸로 실제 사항을 다 파악한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뭐가 1억이 쑥 올라갑니까? 개소리죠, 개소리. 실제로 1억, 2억, 3억씩 올려서 거래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장난질입니다, 장난질. 매매 계약 체결이 된다고요? 믿지 마십시오. 안 믿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거래 실적, 그러니까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은 뭘 기반으로 합니까? 자기가 금액을 신고하면 신고한 금액으로 등재가 됩니다. 25억에 거래했다고 하면 25억이 되는 거고요. 28억에 거래했다고 하면 28억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올랐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겁니다. 집값이 반등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 잠실주공이 24억으로 한 2억 올랐다고 하고, 잠실 엘스도 19억에서 21억, 트리지엄도 17억 9천에서 18억 5천, 헬리오시티도 16억에서 17, 레미안 슈르 경기도 과천도 12억에서 14억, 강명시의 철산 레미안 짜이도 7억 8천에서 9억이 됐답니다. 뭐라고 믿으면 됩니까 이거? 개소리.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게 집을 보러 온 사람이 10배는 많아진 것 같다. 거래는 늘고 호가는 오르는 추세다. 라고 얘기하는데 2022년이나 2023년이나 지금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요. 600건 되다가 700건은 됐다고, 100건 늘었다고, 우와, 거래량이 10몇 프로 늘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개소리 하는 거죠. 장난치냐라는 거죠. 월평균 거래 건수가 5건이던 게 과천시가 19건으로 늘었답니다. 그러면 14건 늘었으니까, 거래 건수가 한 200~300% 늘은 걸로 얘기하겠네요. 이게 지금 뭐냐라는 거죠.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바닥이냐.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대개 방언수가 지랄이고 하나 있잖아요. 이 말하는 것들 전부 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댓글들 뭐라고 되냐고요? 기레기 너도 쓰면서 쪽팔리지. 내가 몇 푼에 뭐 하는 짓인가 싶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개소리에 댓글도 아까운 모양이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자 싸질 일 없고 미국 금리 10% 갈지 모른다 이럽니다. 미국이 10% 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6% 7%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4.5%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지금 저렇게 1억 2억 올랐다라는 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개소리.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로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 8년 동안 80% 오른 집값이 기껏해야 8개월 사이에 8% 떨어졌는데 집값 경착륙 만든다는 핑계로 투입금까지 동원해서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는 윤석열. 문재인의 집값 폭등을 물고 늘어져 대통령이 된 놈이 8개월 만에 집값을 다시 올린다. 내년 총선 때 보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낚시하냐? 그렇게 뛰어온다고 뛰어지냐? 지금 같은 이 시기에 누가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냐? 한심한 것들. 나쁜 것들. 이래서 진실된 언론이 필요한 거다. 이딴 언론사는 폐간시켜야 된다. 신문사가 건설회사와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집값을 부추기려고 현안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재벌들이 대주주인 한국경제, 건설사가 대주주인 헤럴드경제, 김만배가 법조팀장이었던 머니투데이, 기타 재벌 건설사들 광고를 먹고 사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 폭락을 방어하고 나아가서 펌퍼질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제지 중에서 한국 경제의 부동산 펌퍼질이 제일 심하다는 걸 국민 대다수가 안다. 한국 경제 기자들은 부끄럽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걸 기사라고 쓰냐? 네가 사라. 이런 얘기들도요. 미국 연방은행 총재 루이스가 더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라고도 얘기했답니다. 6월 달에도 0.5% 올려야 되고 금리의 상단은 5.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제 주식이 잘 오르다가 또 거꾸로 졌답니다. 오늘도 그러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한국은 3.5%로 무사태평이라고 합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러기들, 언론 쓰레기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용까지 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너무 빨리 카드를 써버린 것 같다. 서서히 써야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반토막나도 돈 없어서 못 사니까 너희들끼리 많이 사고 팔고 해라. 이런 얘기합니다. 참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금리가 내리고 있고 경기도 좋아져야 부동산이 상승하는 거지.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안 내려가고 소비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하니 저게 무슨 망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함부로 저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몇 년간, 저는 최소 5년간 집값 따위는 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진짜 진실이 담겨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 금리가 안 내려가고 소비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뉴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 금리는 금방 내려가지 않는다. 금리는 최소 3년 이상은 저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 23, 24, 25, 26년 말쯤 돼야 대략 한 4년 뒤쯤 돼야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금리가 한 3, 4년 뒤에 내려간다. 4년 뒤쯤에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관망 또 관망 관찰하고 지켜보고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 있나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좀 마음먹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될 거다. 저렇게 언론 쓰레기들의 말을 믿고 집을 사는 일은 적어도 지금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